오너라 용감한 자 없느냐 독사 같은 이 구름을 걷어치우기에 이 하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용감한 자 없느냐 참으로 없느냐. 시인, 화가, 소설가, 서예가, 만화가 등 시대의 예인이었지만 오래도록 불리지 않은 이름이 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산을 품고 있던 안개가 물러서고 빛이 스며드는 이곳은 덕유산 자락 능선에 놓인 천마령. 무주 구천동에서 숯을 굽던 사람들이 그 숯을 지고 영동군 쪽 장터로 향하던 생계를 건 고개였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단함이 구천동 숯장사라는 시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고달픈 삶의 애환을 노래한 건데 저 높은 죄를 어찌 넘을 건가. 그리고 처자식을 천천히 걸으면 장이 가서 물건을 못 팔고 오잖아요. 빨리 가 팔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그리고 아내가 기다리는 그 식기가 지금 읽어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어떤 그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것처럼 모여서 오늘도 오십리장 굼떠서 백리길 아니 걸으면 산막도 지키는 외로운 처자를 굶기게 된다니 가엾구나. 구천동 숯장사야. 시인 권구현의 구천동 숯장사는 당시 하층민의 가난한 현실, 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같이 동네에 그 못나고 보잘것도 없고 소외된 그 삶을 오롯이 품고 자기는 공부를 했지만은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당대는 또 식민지 현실이었잖아요. 조국의 그 불행한 그 현실을 벗어나서 해방된 어떤 조국의 그런 모습을 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고단한 민중의 애환과 일제강점기 시대의 아픔을 시로 표현한 권구현. 하지만 그의 이름은 오랜 시간 세상에 닿지 못했습니다. 시인 권구현은 천마산인이라는 필명을 쓸 정도로 고향마을 천마산과 천마령을 넘나드는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천동 숯장사를 통해 가난한 이웃, 일제강점기 민족의 현실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은 권구현. 미술가이자 만화가인 안석주가 그린 캐리커처 한 장이 그의 외모를 짐작케 할 뿐입니다. 아직은 이름마저 낯선 권구현. 그러나 그의 시는 돌에 새겨져 시간을 건너 남았습니다. 시인이 태어난 마을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옛날에는 이 골목도 좁았을 거야. 이게 지금 저거 그 뭐지 새마을 운동하면서. 근데 집들은 여기 갔대 사과농사지니까. 천마산이 막아서서 막다른 길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아, 근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으네. 여기가 그 내가 그 1980년대 후반, 한 88년도로 기억하는데 처음에 왔을 때의 그 풍경이 집은 없지만 이 집이 거진 여기 터가 권구현 선생님 살았던 생가 터가 맞을 것 같아. 태어나고 또 일정 기간 살았던 생가 터가 맞는 것 같아. 충북 영동군 양강면 삼막리. 1898년 이곳에서 태어난 권구현은 마을 현감을 지낸 조부와 천석 농사를 지을 정도로 대농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 넘는 세월 속에 생가터만 남았습니다. 권구현 선생님 삼남이 자녀들 데리고 와서 한 10여 년 여기 살았어요. 그때 살았을 때 제가 왔었는데 그때가 1988년으로 추정되는데 그 애들이 때 그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후에 청주로 이사를 간 걸로 그 이후에 저도 때 그 가족들하고는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오늘 와 보니까 그때 당시가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권구현 시인의 셋째 아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 기거했습니다. 사실은 시를 보면서 이런 사실 뭐 그런 이미지를 맺고 그 맺은 이미지들이 이제 노래로 나오는 건데, 사실은 좀 현실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이야기들인데 조금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천마령도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 시에 보면 오십리 장터를 왕복한데 백리잖아요. 관찰자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영동초등학교를 졸업한 권구현은 결혼을 한 후 한동안 고향 마을에 머무르며 지냈습니다. 어찌 넘으려나 부천동 숫장사야 오늘도 신이 장금 떠서 백리안을 걸으며 산막 지키는 외로운 처자를 옮기게 된 날이 가엾구나 부천동 숫장사야. 단순히 제 생각에는 숯을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시대 우리 민중들의 가난함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본인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그 살았던 시대 배경이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이야기들, 글에 담겨있던 그런 이야기들을 후대에 우리들이 좀 전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책임감도 좀 생겼고, 저희 노래를 통해서 권구현 선생님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영동문학의 뿌리와도 같으나 오랜 시간 세상 밖에 있던 권구현. 1927년 발행된 흑방의 선물이라는 시집이 발견되면서 그의 이름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손바닥만 해요, 사실은. 손바닥만 한데, 하드커버로 되어 있고, 안에 쫙 펴니까 고급 양장으로 된 책이에요. 엄청 기뻤죠. 마치 제 첫 시집을 냈을 때보다 훨씬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시집 출간에 맞춰 동아일보에 실린 광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님 없는 게 설다마오, 밥 없는 게 더 설때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일제강점기 현실을 뒤엎고 민족의 독립을 염원했습니다. 아, 폭풍아 오너라. 용감한 자 없느냐? 독사 같은 이 구름을 걷어치우기에, 이 하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용감한 자 없느냐? 참으로 없느냐? 아, 폭풍아 오너라. 이 고장, 이 하늘에 20년대 이전의 시화는 전혀 다른 시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산 좋고 물 좋고 뭐 이제 하는 어떤 그런 풍의 어떤 시였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철저하게 현실의 어떤 얽매인 것들 또는 나를 막고 있는 어떤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직접 저항하고 또 고발하고 하는 어떤 그런 거죠. 나그네의 길 권구연 나는 길을 걷는다. 어머니가 일찍이 가르쳐 주신 글을 찾아 이렇게도 정처 없이 가엾은 길을 걷는다. 걸음조차 못 본 그 연만은 어머니 말씀조차 이렇게도 가엾은 나그네의 길을 걷는다. 외로운 별 하나, 외로운 별 하나, 떨어질 듯이 깜빡이고 있는 천마령 높은 재를 이슬찬 이 밤에 어떻게 넘으려나. 우거진 숲속에는 부엉이 소리마저 처량한 이 밤을, 게다가 무거운 짐을 진 몸으로 혼자서 어떻게 넘으려나. 구천동 숫장사야. 저도 고향이 있고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를 쓰는데 이렇게 고향을 위해서 고향의 지명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써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 좋은 시들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읽고 느껴서 애양심도 기르고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거부와 부정, 그리고 저항의 정신. 권구현의 시는 궁극적으로 아나키즘의 특성을 띠고 이상 세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권구현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정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무정부주의라고 하면은 뭐 이제 진정한 의미의 어떤 자유 그리고 그다음에 억압으로부터의 뭐 해방 그리고 전원의 어떤 지향 그리고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이었는데 본격적인 그 무정부주의자가 되면서부터 평론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자와 노선을 달리하는 어떤 그런 글들을 쓰기 시작했고 새로운 꿈을 실현하고자 했던 그의 소망은 마을 하천 암벽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탈, 촌, 하, 문.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세속의 그 번잡함, 봉건의 어떤 잔재, 식민의 어떤 현실, 이런 것을 업고 탈출하고자 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그 정신이기 때문에 결국 이 네 글자에 그 권고인이 새긴 의미가 그 시에 같이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을을 떠나 속세를 떠나 이상향에 다다르고 싶었던 아나키스트 시인 권구현.
그가 바위에 새긴 걸로 알려진 탈촌 하문 4글자가 그의 세계를 대변합니다. 그가 추구했던 본래 정신, 자연에 기여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삶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서 그 권구현을 통해서 세상이 더, 권구현 씨의 연구를 통해서 세상이 보다 더 아름답게 가꿔지기를 바랍니다. 100여 년 전 젊은 시인 권구현의 세상에 대한 소망은 바위에 새길 만큼 간절했습니다. 권구현은 시대의 예인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1920년대 초반 일본으로 유학을 떠날 정도로 미술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당시 화가로서 활동도 왕성했습니다. 일단 조선 미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 입선을 뭐 3번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인정받은 셈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인을 모델로 그린 남선 소녀. 1933년의 춘희. 1934년의 신촌 모우. 권구현 시인은 화가로서도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제 연구자니까 좋은 그림이 있는데 뭐 이제 어떻게 했냐라고 이렇게 전화는 몇 번 받았는데 사진은 못했습니다. 사진은 못했지만 다행히 부산 시립박물관에서 어느 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그림을 거의 구입을 한 것을 알게 돼서 굉장히 뛸 듯 기뻤죠. 많은 작품 중 현재까지 유일하게 그 행방을 알 수 있는 권구현의 작품을 만나기 위해 부산 시립박물관으로 향합니다. 신석기 유물부터 시대와 역사를 전시하는 공간, 권구현의 작품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름 석자마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권구현. 화가 권구현의 작품은 수장고에 보관 중입니다. 2014년 전시를 끝으로 대중 앞에 선보이지 않았던 작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연 풍경과 동물 그림을 모아 만든 산수영모도 열폭 병풍입니다. 여기 지금 4점이 저희가 이 병풍 안에 4점이 천마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우선은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여기 동자승하고 같이 있는 요 무늬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쭉 가시다 보면 이게 여기 또 산수화 이렇게 또 한 점. 여기까지 네, 보기. 이 영모도에 또 주요된 새. 네. 매 그림하고 소나무 같이 있는 소나무 여기 보시면 천마산이라고. 천마산이는 때 그 권구현 시인의 호입니다. 네. 오래된 작품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천마산인. 화가 권구현의 세계가 10폭 병풍 중 4폭에 펼쳐져 있습니다. 권구현 선생의 작품을 직접 마주하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실질적인 걸 보니까 좋네. 여기 보시면 이 가지 하나하나 전부 다 세세하게 이렇게 그림 표현들 이런 것들이 또 되게 특징적으로 권구현의 아나키스트 그 정신이 이 고스란히 이 작품에 담겨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 때 마지막에 이 그림이 신선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자연에 기여하는, 자연의 질서를 찾아가는 이 권구현의 시하고 시의 정신은 그렇거든요. 아나키스트 권구현의 사상과 철학이 담긴 작품. 그가 꿈꾸던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권력과 억압 없이 평온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작품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때 그 액자라고 하나요, 뒤에? 이건 새로 지금 한 거죠? 병풍이요? 네, 병풍. 아, 저희 구입하였을 때 모습 그대로. 실질적으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사실적이고, 그리고 권구현이 추구한 정신이 이 작품에 오롯이 배어 있는 것 같은. 저희도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박물관에서 권구현 선생님 작품을 또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을 대표하는 문인 화가 권구현은 그렇게 작품 속에 살아 있습니다. 시인, 화가 외에도 권구현은 1930년대 신문의 만화를 연재할 정도로 만화에도 능했습니다. 한평전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하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네갈 적 1922년 유랑극단 단원이 되어 전국을 떠돌았던 권구현. 유랑극단에서 단가를 불렀던 그는 당대 명창 이동백과 견주어도 무색하지 않을 만큼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유랑과 방랑의 연속이었던 권구현의 삶. 그의 마지막 자취가 하동 쌍계사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권구현 시인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 전시를 했던 곳이구나. 그의 그림은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가 여기서 왜 전시를 했는지, 용동하고도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전시를 하고 그해 순천에서 생을 마감하잖아요. 쌍계사와 그의 마지막 생을 마감한 또 원인은 또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건지. 신문 기사를 통해 그가 이곳에서 전시회를 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1938년 40의 나이에 순천에서 방랑자의 삶을 마감한 걸로 알려진 권구현. 다재다능한 재주와 달리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작품을 어떻게 전시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예인으로서의 뜨거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이루고자 했던 화가의 꿈을 전시를 했으니까 어쨌든 사실 그 전시를 개인전을 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어려운데 1938년이라면 그때 공공한 시대였고 더군다나 식민지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 어쨌든 이 사찰에서 쌍계사에서 자리를 내줬으니까 전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전을. 생을 마감하던 1938년 같은 해 열렸던 두 번의 전시. 그는 멈추는 대신 세상 앞에 자신의 작품을 내놓았고 그것이 마지막 인사이자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림을 그렸다면 선의 세계, 자연의 아주 깊은 경지, 속세에서 벗어나는 인간 본연의 삶의 질서,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형상화하지 않았을까. 경계를 허물고자 했으나 늘 경계 위에 서 있던 사람.
생애는 짧았으나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바깥에 사람들이 볼 때는 권구현 삶이 불행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권구현 자신은 자기가 추구한 삶을 일관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행복한 사람이지 않겠는가. 가장 불행하면서도 가장 행복한 삶을 그는 살았다. 시인, 화가, 만평가, 만화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시대 정신을 표현했던 사람. 꽃처럼 조용히 졌지만 삶은 뜨거웠던 그의 이름은 권구현입니다. 사랑의 꽃 벗이여 사랑의 꽃은 보아서 모르나니 눈 감고 씹어보라. 참되게 고운 꽃은 향기로움보다 쓰림이다 하리니 벗이여 사랑의 꽃은 보아서 모르나니 눈 감고 씹어보라. 참되지 못한 꽃은 약간의 향기는 있을 망정 마음과 피를 얼굴이니. 외로운 별 하나 떨어질 듯 깜빡이는 천마력 높은 채를 이슬 찬 이 밤에 어찌 넘으려나. 오가신 숲속에는 부엉이 소리마저 처량한 이 밤을 무거운 짐 지고서 또 어찌 넘